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모멘텀의 힘, 제약바이오 주도주 되나?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주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률 1위부터 4위까지가 대웅제약, 동화약품, 대웅, 일양약품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 종목 모두 오늘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고요. 동화약품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이 임박하다는 소식에 상한가 도달합니다. 일양약품도 20%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러시아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일양약품 우선주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3일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총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약사들 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구강약품, 신풍제약도 상승합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토마토TV의 바이오 요정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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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보면서 신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채팅창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진단 시간에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뿐만 아니라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바른생활님, 또 행복하게 살자님도 오셨고 힘든 인생님 오셨네요. 이번 주는 좀 힘들지 않고 좀 웃는 인생 살아셨으면 좋겠고 토마토TV 해방전선이라는 닉네임이 또 눈에 띄는데 또 경제야 살아나자님, 쫄보님도 다 오셨습니다. 인스이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끝까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종목도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바이오 업종이 좀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 정책도 나오고 있고 또 치료제 개발에도 점차 박차를 가하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상한가를 좀 많이 가기도 했어요. 원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왜 올랐을까요, 오늘? 지금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 상당히 강했죠. 지금 네. 얘기하신 것처럼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이 다수 나왔는데 크게 봐서는 지금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이제 정부 정책적인 지원, 네. 정부에. 자, 어제 같은 경우 정부에서 1천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네. 치료제하고 백신 만들어만 내달라.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이번에 진단키트 때문에 그런지 또 K-방역 이런 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또 잘한다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00억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전에 이제 범정부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1개 기업을 21개 기업을 선택을 해서 네. 그 자금을 얼마든지 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이제 1,000억을 다시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신임을 주게 된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정부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이게 성과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어제인가요? 셀트리온이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백신 임상에 들어가겠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안에 그 백신 개발 완료하겠다라고 이 큰 기업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에는 치료제 개발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일양약품, 대웅제약 이런 그 동화약품 이런 종목들이 임상에 계속 지금 들어가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이든 2상이든 들어가서 지금 효능이 지금 뭐 렘데시비르가 임상 3상 거의 들어가 제일 빠르지만 네. 1상, 2상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회사들 지금 임상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성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 동물 정부- 실험도 뭐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하고 그 코스닥에서 제약주를 상당히 많이 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 차트에 나오죠. 코스피 제약주를 단일 업종으로 최대 매수예요. 최대 규모예요. 네. 747억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다른 업종들은 지금 많이 팔았는데 제약주를 많이 팔았다는 거고 코스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제약 쪽에 지금 300억 이상, 317억이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제약주를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또 숨통이 트여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은 삼박자가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박자가 딱 맞아서 이제 오늘 바이오주가 크게 올라갔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FA님께서는 또 어떤 이슈들을 좀 짚어보셨을까요? 사실 뭐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지원금들을 내보내고 있죠. 근데 사실 어떤 사업이든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런 사업은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그래요? 할 정도로 뭐 지금의 강한 시장에는 또 강하게 또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치료제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어디서 나타났냐. 얼마 전에 미국 암 임상학회가 또 열렸었죠. 아스코가.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한 성과들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시면 실제로 이제 참여 회사들의 지금 목록들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실제 뭐 여러 우리가 들어본 회사들 이름들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뭐 유한양행부터 해서 HLB, 뭐 알테오젠, 뭐 제넥신, 신라젠 들어봤다는 회사들 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각각의 회사들은 또 자기만의 제품에 대해서 완벽한 성과와 신뢰도를 또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이루킨 7과 같은 이런 제품들을 가져와서 실제로 가치 입증을 아주 성공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네. 오히려 또 얼마 전에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알트P7도 일상이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성과들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지금 실력을 기반으로 한 지원금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수혜가 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늘까지도 연이어서 강세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을 짚어주신 거고 학회에서 실적을 입증하고 있다 하셨는데 이 학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입상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입상 후보와 입상자는 명확한 차이가 다르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르죠. 이런 입상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빠질 수가 없겠죠. 사실 셀트리온도 이번에 아스코에 올라가서 이제 허주만을 또 한번 또 강한 효과들을 또 봤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또 보면은 사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도 굉장히 강한 신용성이 있는 어떤 신뢰성 있는 기업이었고 이 기업들이 그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안정성 있는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바이오에 대해서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본 외국인들이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순매수를 걸어가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또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학회 중 하나는 이제 그 미국 류마티스 관련 학회가 네. 또 열렸었잖아요. 네. 뭐 EU 뭐 LAI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사실 뭐 이번에 국내사들이 뭔가 진입을 한 것이 마냥 이번 K바이오 때문에 진입을 한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바이오주를 조금 잘못 진입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EU LAR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뭐 바이오에피스라든가 셀트리온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이미 진입을 했었고 그 안에서 굉장한 성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연초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전의 선례들이 충분하게 있었고 이 백데이터들을 가지고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장이 풀려가기 시작하니 투자할 기회가 됐다. 이래서 진입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이 뭐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이라든지 뭐 학회에 대한 것도 어쨌든 코로나19 관련된 거니까. 그럼 전문가님, 제약 바이오주는 현재는 지금 코로나19 말고는 다른 이슈, 뭐 호재들은 없는 건가요? 얼마 전에 뭐 SK 바이오팜 뭐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건 어느 정도? 그 네. 부분도 상당히 커요. 그래요. SK 바이오팜 상장이 지금 이제
좀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조만간에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SK 바이오팜이라는 시가총액 뭐 3조, 4조 이렇게 되는 큰 그 대표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기관 투자들도 바이오 업종 전체에 대한 섹터 그 투자 비중을 자연스럽게 늘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SK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전체에 대한 기관 투자들의 그 투자 비중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질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의 여러 가지 또 호재들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 상한가 간 종목들 특히나 이제 치료제와 관련해서 임상 발표가 나온 애들 뭐 성공을 했다 실적이 발표된 애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임상 시험과 관련해서 오늘의 상승이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FA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상승 단기적으로 딱 그냥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훨씬 장기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는 우리 지금 바이오주들 굉장히 강세 쳤던 게 사실은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네.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우리가 그 영어 항문 표기를 보면 COVID라고 해서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말 그대로 바이러스성 질병이라는 거에 강조를 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러스는 언제 어떻게 변이가 일어날지를 걷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뭐 제일 간단한 예로 감기약이 우리는 감기약을 먹지만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해주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앞으로 어떻게 변이되느냐. 혹자는 또 변종 간의 변이성 그리고 기후 계절에 따라서 변종이 나타났을 때는 이 부분을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코로나 이슈들은 더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봤을 때 코로나의 변종만을 놓고 본 것인데 지금 실제로 이번에 뭐 셀트리온인가요? 뭐 동물 임상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 특히 네. 뭐 족제비과인 페럿에 대해서 네. 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변종된 바이러스가 뭐 이 페럿에게 접목이 됐을 때 과연 이 종 안에서는 해결이 됐지만 과연 인간에게는 임상이 적합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뜨거운 감자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주를 마냥 코로나 이슈만 놓고 단기적으로 보겠다. 이거는 오히려 더 부적합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가요? 네. 지금 실제로 뭐 코로나 피해국의 1위가 미국이라고 하면 2위는 브라질이죠. 근데 브라질은 지금 계절상으로 치면 겨울입니다. 그리고 네. 가장 추워지는 7월이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추운 날에 감기가 걸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결합되면은 네. 또 한 번 어지러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런 브라질 시장을 공략한 국내사가 있다면 네. 바로 이런 곳에는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이 단지 단기의 상승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생각을 봐주셨는데 박동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같은 그래요? 맥락인데요. 네네. 이 단기 상승으로 이제 치부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코로나 치료가 지금 어차피 지금 백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치료제보다도 사실은 백신이 나와야 이게 이 상황이 끝이 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백신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백신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도 치료제는 원래 만들겠는데 백신은 내년 가야 된다. 이렇게 되죠. 맞아요. 예. 내년 9월에나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백신이 이게 그 치료제는 동물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백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임상이 복잡한가 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자 결국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이게 계속 제가 볼 때는 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가지고는 네. 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겨울 되면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또 조금 더 아마 또 확산 가능성 또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예, 이 부분이 지금 치료제하고 백신의 이슈가 당분간은 좀 지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제일 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결국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이 지금 50개가 넘습니다. 예. 이 회사들이 임상 1상, 2상 지금 계속 들어가는데 네.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임상 1상에서 성공했다, 2상에서 성공했다. 미국 FDA 그 임상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잊을만 하면 계속 튀어나오게 된다는 네, 거죠. 네. 예, 이게 이 자체로만 이슈가 되고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제약 바이오주의 지금 상승이 단기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 네.
말 그대로 지금 K바이오가 위상이 이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옛날에 그 글로벌 탑에 들어가 있는 제약사들이 한국 변두리 제약사들로 그냥 봤었는데 네.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진단 키트 가지고 그게 증명이 맞아요. 됐잖아요. 일단 진단 키트가 예. 우리가 1등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또 네. 제일 강력하게 또 한 회사가 아니라 시젠이나 한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그걸 다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거로 해서 이제 치료제하고 백신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게 그 변두리에서 완전히 그냥 핵심 제약 바이오 시장의 핵심 국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 가능성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 한국 바이오의 좀 위상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계속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그렇죠. 위상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6월에 바이오주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지금 바이오주들이 한 축으로서 저쪽에 이제 곱서피 시장의 전기차라든지 네. 또 이런 종목들이 지금 IT주라든지 이제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IT 부품주나 이런 쪽보다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바이오주들을 앞에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자 끝날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6월 들자마자 이제 바이오주가 잘 가고 있거든요. 학회도 아직 남아 있고 6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네. 6월은 정말 그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한 이슈를 남기실 만한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우리 것 같습니다. 바이오 요정의 달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 실제로 종목을 강세를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바이오보다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타 방송에서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해운주,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네. 뭐 자동차 관련주. 근데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이슈보다도 사실 지금 당장에 금융주나 아니면 부동산, 뭐 제조업 아니면 자재주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다는 거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바이오는 계속 강세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방세가 끝나면서 어디까지나 공장 돌아간다. 아, 경기 재가동한다. 그럼 이 다음 이슈는 뭐냐? 바로 바이오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지금 6월에 앞두고 있는 바이오 회사 중에서 아마 박동기 전문가님도 굉장히 기대하시는 그 어떤 이슈가 겁니까? 딱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입니다. 요번에 지금 이 바이오 인터내셔널이 말 그대로 지금 6월 8일부터 아마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안타깝게도 원래는 이제 샌디에고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뭐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바이오 컨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7개국이 참전을 해서 이 중에 15,000개 가량의, 16,000개 가량의 회사들이 실제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의 우열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경쟁자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6월은 결국은 이런 최대의 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혹여나 뭐 제조업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이오는 네. 방어주의 효과로서 또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더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한 드리겠습니다. 가지만 제가 좀 보충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아까 6월 주도주가 될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6월 달에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 얘기들을 지금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학회 예, 이게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이제 글로벌 학회에 나가서 이제 주로 발표를 하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는 데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네. 학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큰 행사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일정이 그 학회 관련되는 일정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 빽빽하게 거의 뭐 월 1회 이상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6월 달도 보면은 위에 지금 3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유럽 류마티스 학회 그 관절염 관련되는 우리나라에도 관련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지금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USA 이것도 지금 그 나이백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참여해서 그 세션 대표자로 발표를 하죠. 그리고 지금 그 미국 당뇨학회 이것도 제법 보기보다 큰 학회예요. 우리나라도 당뇨병 관련되는 그 연구하는 그 바이오 캡들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정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가면은 관련되는 종목들이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6월 달뿐만이 아니라 12월 달까지 촘촘하게 이게 지금 계속 그러네요. 예정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 시장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6월을 시작으로 6월의 주도주 바이오를 시작으로 뭐 하반기 내내 일단은 학회가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한 바이오주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채팅창에서도 앞으로 바이오 쪽으로 장기 투자할까 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로또야 나에게님께서는 근데 저는 바이오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안 사진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또야 나에게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에게 로또가 될 만한 종목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월에 주목해 볼 만한 바이오 탑픽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세요? 탑픽 종목을 글쎄요 이제 제가 배워야 산다라든지 네.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TV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이오주는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종목 가지고 대박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는 종목 기술 인력이라든지 연구 개발 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종목을 제대로 잘 연구를 해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 그게 이제 갖춰져 있는 종목을 한 3종목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세 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HLB를 이제 꼽아봤는데요. HLB는 뭐 그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예, 큰 종목인데 엊그제 끝났던 그 아스코에서 HLB가 리버세라니 그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도 앞으로 아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자, 두 번째는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자,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잘 많이 모르고 계신데 네. 이 종목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는 미국 임상 쪽에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임상 이상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종목도 치료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미약품인데요. 자, 이제 한미약품이 참 애를 많이 먹이는 종목인데, 맞아요. 예, 많이 먹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 전에는 당당하게 우리나라 제약을 대표하는 그런 1등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지금 그 기술 수출을 했다가 기술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데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길 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번에 또 아스코에 가서도 그동안에 연구 개발을 해왔던 성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미약품도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저력이 있는 회사이니만큼 앞으로 아마 또 주가도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자리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여기까지 뽑아봤습니다.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면서 세 가지 탑픽 종목 찝어주셨습니다. 자, 메모장 드시고 다시 한번 적으세요. HLB, 엔지캠 생명과학, 한미약품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김덕호 FA님의 탑픽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전문가님께서 세 종목을 소개해 주시니까 저도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사실 근데 세 종목 같은 한 종목 같은 세 종목입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네, 네. 네. 실제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삼성바이오, 뭐 줄여서 쌈바를 뛰어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뭐 이제 실제로 뭐 임상 결과도 나오고 있겠다, 제품도 시효성 있겠다, 그리고 브라질 시장이나 이런 해외 시장들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성에서 굉장히 이미 먹고 있는 선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강점 때문에 지금 올라가셔도 사실은 굉장히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 관련돼서 지금 치료제들을 동물 임상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변이되냐 이게 관건이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월을 목표로 지금 이제 신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임상을 한번 목표로 해보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치료제 이슈에서 지금 가장 호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브라질 시장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트룩시마라든가 아까 앞서 소개드린 허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뭔가 뭐 굉장히 힘든 브라질의 시장에서 이미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켜놨기 때문에 혹여나 이 임상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나온 순간에는 과연 네. 이 브라질은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뭐 셀트리온 말고 굳이 뭐 다른 회사들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도의 향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은 이미 선점됐다. 다만 이 치료제가 얼마나 빨리 나와주냐. 이것이 갈급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자, 셀트리온까지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주 그럼 지금 접근을 할 때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지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바이오주 투자 대응 방법이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사실 대응 방법이 있을 수가 없죠. 바이오주가 이제 워낙 이제 급등급락이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을 많이 느끼죠.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재무제표를 보면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적자 투성이기 때문에 예. 타이밍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언제 들어봐야 예.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대표적인 종목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너무 테크닉을 부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기업들을 가져가라.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그 나라에 아니 그 회사의 연구 인력의 그 석사 박사 인력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예, 무늬만 이렇게 바이오가 이 회사들이 꽤 네. 많아요. 예, 그러면서 막 그냥 예를 들자면은 찌라시 띄워가지고 주가 좀 한번 띄워볼까 이런 회사들도 꽤 많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 이제 제대로 된 연구 인력을 갖춘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바이오 그리고 그 학회 아까 보셨던 이런 거라든지 또 임상에 들어간 1상, 2상 그리고 또 미국 FDA 승인이 임박한 그런 기업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이제 가져가자. 예, 그런 부분들을 일정을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하고 네. 특히 이제 바이오주는 이미 오르고 나서 또 따라 사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선취매를 하고 지긋하게 기다리는 예, 그러면 반드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우량주 그 제약 바이오주의 우량주는 반드시 보답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일단 탄탄한지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좀 든든하게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인내심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김덕호 FA님은 바이오주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박동기 전문가님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뭐 네. 차이를 말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바이오주라는 거는 마땅히 그냥 올랐기 때문에 산다 하면은 또 물리게 되고 또 떨어졌기 때문에 산다 해도 기술이 뭔가 효과가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네.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네.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회사가 기술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본력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말 그대로 펀드멘탈이 버텨줘야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 개별적으로 봤을 때 접목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K바이오라는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는 네. 지금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 부흥의 기회는 또 왔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3차 추경 예상안 관련된 부분들 제가 특히 세출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자료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총 세출 그러니까 세입 빼고 세출 부분이 한 24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K바이오 부분이 2조 5천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자, 이 2조 5천억은 어느 정도 규모냐? 지금 한국형 뉴딜에 들어가 있는 규모가 약 5조 1천억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부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거의 상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과 그리고 K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1,000억 원 가나게 뭐 정부 지원금이 바이오 산업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신 네. 것처럼 지금은 어떤 종목 자체의 순환매 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회 챙겨가고 그리고 이런 학회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에 따라서 한 번 더 따라가는 쉽게 말해서 종목보다는 시즌을 따라서 순환매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섹터 순환매를 한다라면은 오케이. 네. 그렇지만 종목별 순환매는 사실 오히려 더 기다려봐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박동기 전문가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저도 동일합니다. 학회 일정 무조건 쫓아가셔야 됩니다. 혹여나 이게 오프라인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시장 포인트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올라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추격을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은 바이오주를 성공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바이오준 또 언제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고 워낙에 오르고 내리고가 좀 심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 함께 짚어주시면서 종목별보다는 시즌별 순환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있다는 말씀까지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종목 한 가지 진단하고 갈게요. 성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확인하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35,750원에 비중 10%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목표가, 손절가까지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자, 박동기 전문가님, SK바이오랜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SK바이오랜드를 지금 이제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지금 이슈가 그거죠. 현대백화점에 지금 매각한다. 네, 이게 지금 좀 이슈가 또 그 이슈가 되었고 SK그룹에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매각을 한다. 자, 이게 지금 호재일까 악재일까? 그래서 처음에는 SK 대기업에서 뭐 현대백화점 그룹도 대기업이긴 하지만 SK그룹에서 지금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악재가 아닐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빠졌다가 오늘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좀 판단하기는 그렇게 또 간단하지는 않지만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SK그룹이 그 디스카운트 될 요인은 크게 없다고 보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왔죠. 예, 잘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지금 들어가셨다 그러면은요, 일단 전고점 수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화장품 그 원재료 원료 부분에서는 뭐 제조, 생산, 유통 모든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쪽으로 가더라도 디스카운트 받을 요인은 없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35,750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전고점 수준 그러니까 자 45,000원 정도까지 45,000원 전후 정도까지는 예,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FA님의 진단까지 빠르게 만나볼게요. SK바이오랜드 오늘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SK바이오랜드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지금 오늘 들어가신다고 해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갈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바이오랜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한번 올라올 준비를 또 발판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부분들은 지금 기회 아닌 기회로 또 한번 저점의 매수의 기회도 충분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 네. 현재 시점에서 물리면 어떡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SK바이오랜드가 물리면 사실 다른 종목도 같이 물릴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지금 현재 자신의 포트나 아니면 지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진입을 하시되 현재까지 지금 다른 섹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추격을 과도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SK바이오랜드에 대한 진단까지 해서 야인 스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단기적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주셨고요.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K바이오의 위상과 함께 또 6월에 기다리고 있는 또 하반기에 다양하게 기다리고 있는 학회 일정까지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야인 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